오케이. 요 책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부의 추월 차선이 첫 번째 시간인데, 읽고 나서 어땠어요? 저는 우선 더 마음이 약간 급해졌다. 일정 어떤 부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뉴스킨을 하면서 뉴스킨 안에서 배우면서도 그 가지고 있는 그 올드한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있고 되게 느긋하게 가고 있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깨우치잖아요. 깨우치고 또 실행에 옮겨서 뭔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나름 그러니까 이게 주위 환경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 생각을 좀 했고, 사실 제 주위에 저보다도 약간 되게 늦게 가고 있는 사람들 대화해 보면 아예 그냥 무지인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이런 책 속에서나 또 이렇게 저보다 많이 앞서가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아직 멀었구나, 빨리 분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되게 많이 마음속에 각인이 많이 됐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분발을 하셨어요? 시스템적인 거나,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밑줄을 제가 안 쳐가지고. 그거는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하고 나는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앞에 부분을 시작하면서, 예, 그게 궁금했어. 빠른 구축, 미래 구축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는 있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내 생각만큼 이게 뭐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근데 그냥 이거는 뉴스킨에 접목을 안 시킬 수가 없는데, 이거는 내 페이스대로, 그리고 내 마인드대로, 내 멘탈 관리,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을 무너지지 않는 나의 루틴을 잘 잡아서 끝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 시국에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게 많이 각인이 됐고, 되게 안타까웠던 건 이 부분 지금 저희 셋만 이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아줌마들 특히나 그 핑계가 이제 이유가 되는데, 못하는 이유들이 뭐든 다 있는데, 그걸 떠밀 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걸쳐서라도 따라가야 된다라는 어떤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책을 너무 싫어해. 그러면 이 책이 싫지만 어떤 방법과 어떤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운동이 너무 싫어. 그러면 조인해가지고 선생님이 20개를 하래. 그럼 난 10개를 하더라도 해야지 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것들, 내가 정말 싫은 것들 이뤄내는 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이게 쉽다라는 생각. 뭐 안 해도 그만이지, 내가 구태여, 뭐 이게 그거 필요성이 굉장히 젊었을 때보다는 되게 그 지수가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 또한 제 주위에 또 그냥 귀차니즘이 점점점 쌓이는 게 너무 현실인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거 외에도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챙겨야 될 나의 그 본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서 그냥 되게 지금 여기서 이 북클럽 정리하면서 또 많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사람들이 이번 그 책에서. 그때 되게 마음이 떨어져 나가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가야 성장이라는 게 될 텐데, 이게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 시간이,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또 책 속에서 배운다라는 게 이제는 저는 이제 좀 하나씩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또 못하는 부분을 또 끌어주시는 지금 수연 사장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또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약한 부분을 또 서포트를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어서 네, 좋았어요, 저는. 오케이. 우리 보선 사장님은 지금 이 책을 딱 시작하면서 이제 3강까지 끝냈는데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이제 일반 사람들도 다 저 사람의 그 성공한 사람들을 우러러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그냥 뭐 금수저를 타고났어 막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러러 보지만 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행동을 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배워야 할 사람들한테 가서 그거를 영감을 얻어서 그거를 행동을 해서 속도를 내서 이제 그 성공을 했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됐죠. 지금 나의 과정은 어떻게 지금 과정을 해서 나가고 있는가. 이 사람은 정말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정말 옆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이제 속도를 이렇게 더 냈는데 그거 같아요. 이제 그 도전이 아직까지도 되게 많이 한다 하면서 내 자신도 정말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않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를 보면서 속도도 되게 많이 중요하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컨택할 때도 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하면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제 앞뒤를 많이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성공을 하려면 그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여기도 생각했고 저기도 생각하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정말 그 부자가 되는 길은 정말 공짜가 아닌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근데 우리가 지금 이분이 이 책을 쓴 지가 10년이 됐어요. 10년 전에 이 책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 람보르기니를 탄 그 젊은 청년을 봤을 때가 10대였어.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이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수성가를 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33살에 이 사람이 결국은 부의 방법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10대부터 20대의 총 모든 그 시간을 완전히 씨를 뿌리고 과정을 만드는데 완전 올인을 한 거죠. 이 사람도 20대에 친구들 다 취업하고 그 다음에 승진하는 동안 엄청나게 우울증까지 겪으면서 자기의 삶이 과정이 불확실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믿음이 있었죠, 이 사람이. 내가 그거 볼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 신념이라는 거를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다른 사람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나 혼자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할 때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 내가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너무 그 과정을 건져가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지켜나서 자기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쉽지 않은 여정을 버텨낸 것.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는 되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당신이 보는 믿음은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는 믿음인가. 결국 내가 운전자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지도를 가지고 내비게이트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믿음, 그러니까 확신을 가면 어찌됐건 거기에 도달은 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다면 내가 믿는 대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다가 처음에는 이 이쪽으로 갈고 갔지만 주위에 어떤 우리를 흔드는 사람이 쉽지 않아. 그리고 속도도 내 생각보다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 문득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불확신의 그런 씨앗들이 생기길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는 거죠, 포기가. 그래서 그게 저는 제일 많이 왔어요. 이 확신의 과정은 결국에는 모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결과물인데, 열매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맺을 때까지 지켜갈 수 있을까? 이 확신을.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3장까지 3장까지 할게요. 첫 번째, 부자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50년 맙소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천천히 부자 되기는 가망이 없다. 그리고 돈을 버는 방법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여야 한다. 그리고 2장에는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해냈는지에 포커스를 하라는 거죠. 응? 그러면서 부를 향한 재무지도 세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중에 그러니까 인도가 있고 부로 가는 가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처음은 인도로 가는 법. 천천히 가는 거죠. 천천히 가는 것. 두 번째는 평범하게 서행 차선. 응?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 차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가난을 만드는 지도.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읽으면서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1장. 1장. 쭉쭉쭉쭉쭉쭉쭉. 천천히 부자 되기로는 가망이 없다.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의 대상이다. 조디 포스터. 이렇게 나왔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평범함은 갈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피해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다 딱 적어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 전체 장을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패턴, 그러니까 열심히 젊어서 일하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그 자기가 평생 노력했다는 것을 누리는 그런 평범한 패턴. 그렇게 부자 되는 거는 이제 거기서 생각을 접어라. 그런 생각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입견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이 정말로 대대로 내려온 생각이 많다는 거 아세요? 네. 이것도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은퇴를 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완전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은퇴라는 거는 나이 들어서 하는 거지. 그쵸?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이 근데 10년 전에 나왔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다면 그 방법을 벗어나고 싶은 거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런 생각부터 회피를 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는 것에 딱 경각심을 가지고 천천히 부자 되기는 이제 때려쳐. 응? 젊어서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부자가 되고 일을 그만두는데 나이는 필요 조건이 이제 더 이상 아니다. 젊은 나이에도 은퇴를 할 수 있다. 그게 제일 여기서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몇 살에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당장. Right now? 뒤에 딱 그거 나오잖아. 당장은 안 된다. 그런 한방치기는 안 된다고. 이 그거보다 사람 거야. 과정을 쌓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 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빡 뺏긴다는 거죠. 내가 이 생각이 나네. 그 뭐지? 나도 당장이라고 맨 처음에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에 핀이 너무 빨리 올라갔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천천히 가는 게 처음에 핀 빨리 올라갔다가 다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을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뉴스킨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 역량이 없으면 아무리 그 자리를 줘도 사실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똑같은 상황에서 출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 내가 가고 싶은데 뭐가 지금 부족하지? 그 부분을 계속 채워나가면서 그릇을 키워가는 게 우리가 결국은 가질 수 있는 그 단계에 갈 수 있는 그 시크릿인 것 같아요. 2장 1장의 2번 돈은 차곡차곡 버는 것이다? 아니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생의 목적은 다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들, 관념, 은퇴는 천천히 하는 거야. 부자는 천천히 되는 거야. 응? 은퇴한 다음에는 즐길 수 있는 게 자유지. 응?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자체가 응? 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천천히 부자 되게 꿈을 짓밟아라.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그 램보르기니 탄 뭐죠? 발명가.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발명가를 만난 그 순간 그 램보르기니를 탄 사람은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나이 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할아버지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너무 젊고 그리고 잡도 발명가였던 거예요. 이게 자기의 어떤 인생에 큰 메시지를 준 거죠. 나도 될 수 있구나.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만 되는 게 아니네 이건. 이렇게 꿈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자수성가를 한 사람, 금수저가 아닌 자수성가한 사람의 형태의 부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연구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기와 재능이나 어떤 큰 탤런트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된 케이스를 찾았어요. 어떠냐면 비교적 젊거나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 왜냐하면 자기는 길게 일하고 부자가 될 생각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늙은 부자가 아니라 젊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빈턴 스토리였기 때문에 내 부모님이 금수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소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중산층 옆에서 검소하게 살아가야 되는 백만장자에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돈을 아끼는 그런 백만장자 라이프 스타일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호화롭게 램보르기니를 목표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인기가 많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야구선수거나 연기자거나 가수거나 연예인이거나 이런 것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은 제외시켰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가 없었나요? 있었죠. 시행착오를 했어요. 더 치열하게 한 거죠. 근데 됐나요? 안 됐어요. 생각만큼. 자기는 그렇게 연구한다고 했는데 안 된 거야. 계속. 자기 친구들은 다 취직해서 집도 좀 사는 것 같고 차도 뽑고 아무것도 안 해도 자기는 어때요? 점점 빚더미에 올라서 있고 엄마한테 얹혀 살고 있고 뭔가 되는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깨달음의 순간이 또 왔어요. 그 90초에 그 사람을 보고서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두 번째 깨달음의 순간이 왔어요. 뭐예요? 응? 이 사람이 결국은 리무진 운전사까지 됐죠. 리무진 대리운전사 그것까지 됐는데 겨울에 한겨울에 그 차를 운전하고 오면서 너무 추운 그 겨울에 발가락까지 얼어붙는 이 경험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해요. 그리고 내 인생이 결국 이러려고 버텨왔는지를 다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또 결심을 해요. 이 사람은 여기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안 되겠다. 취직하자. 이렇게 결심을 안 해요. 다시 한번 어떤 결심을 하냐면 내가 가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안정을 다 버리기로 지금 여태까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안정 엄마한테 얹혀 살고 있던 그 안정을 다시 포기하고 혼자 모든 걸 떨치고 가는 그거를 결심을 해요. 맞죠? 이게 또 틀린 거예요. 사실은. 보통은 하고 안 되면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안정된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더 혹독하게 자기를 몬 거죠. 이거 진짜 근데 우리가 되게 익숙한 스토리 아니에요?
안 될수록 더 몰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극한의 상황으로. 선택권이 없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여태까지 살던 도시도 다 떠나고 자기가 새로운 곳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있어서 떠났나요? 돈도 없었는데 떠났어요. 모든 안정을 포기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한테 어떤 것이 있냐면 더 불타올랐대요. 그렇게 모든 안정을 포기하면서 더 이 사람은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경비 시설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에. 그게 내 결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결정권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은 없을지언정 나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더 욕구에 차고 이미 부자가 된 느낌. 관점이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출발설 자체가 틀려버리는 거니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씨를 뿌리는 동안 그러니까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행착오를 하면서 리무진을 운전을 하는 그런 잡을 하는 중에서도 꼭 책을 읽은 거야. 부자의 생각을 닮을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했어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도 배우려고 노력을 또 한 거예요. 리무진 운전기사를 일을 하면서 그냥 내 인생이 뭐야 불행해. 나 운전기사 하고 있고 언제 부자는 되는 거야. 이렇게 컴플레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고객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을 한 거예요. 연구를. 그래서 이 사람한테 결국에는 웹사이트 하나의 아이디어가 남은 거죠. 근데 그 웹사이트가 잘 됐나요? 연구는 하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안정을 다 포기하고 이거에만 매달려야 할 이유가 생긴 이유는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에만 웹사이트에만 매달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엔 자기의 어떤 노하우나 그런 거를 완전히 갈아 넣게 되고 웹사이트에. 왜냐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노하우로 자기 어때요? 돈이 벌리는 나무가 수입이 자기한테 생긴 거죠. 이 수입을 만드는 과정도 바로 성공했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을 이 사람의 부를 자기가 어떻게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팔고 나서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때요? 바로 뭔 짓을 했어요? 차를 샀어, 차를. 그리고 그지가 돈이 없어졌어. 왜냐면 보이는 부자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팔아넘긴 웹사이트는 어때요? 망해가고 있었죠. 성공을 못하고. 두 번째,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돼 보니까 자기가 운영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웹사이트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할 때는 두 번째에는 이 사람이 다시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죠. 근데 배운 것은 다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서 결국에는 돈이 열리는 나무의 탄생을 이 사람이 맡게 되는 거죠. 음. 그렇죠? 확인.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의 파트 1. 돈은 그러니까 부자가 걸리는데 50시간을 때려쳐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사장님들이 인사이트 받은 거나 어떤 메시지를 받은 좀 관점이 좀 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자유롭게. 버리는 거. 뭐 50살에 때려쳐라?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음. 가는 과정에서. 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 생각에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취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이미 바꿨지만 처음에 이제 내가 이게 나도 이제 구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진정한 구축이 아니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크게 겪었는데 그게 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착각할 수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너나 할 거 없이 약간 그렇게 사람이 약간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삶의 되게 진정성 그리고 약간 이게 진짜로 될 때까지 완전한 구축이 될 때까지는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생의 약간 그런 플랜이 되게 깊이도가 어떻게 이거를 플랜을 짜느냐가 되게 또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이 얇게 쌓았으면 내가 진짜 플랜이 얇으면은 이거 여기서 이제 나는 다 됐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이제 그 인생을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하지 않고도 나오는 그런 그 평생 먹을 시스템이 돌아간다라는 게 얕은 깊이에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적으로 아닌 거니까. 그리고 또 뭐 그 깊이조차도 내가 어느 정도의 내가 먼틀리 뭐 이렇게 나오는 난 이 정도면 만족도가 또 사람에 따라서 또 다 틀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내가 인생 플랜에서 되게 깊이 있게 한 번쯤은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구나. 나는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난 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되게 단순 모드로 생각해 본 적은 있어도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은 전 안 해봤다라는 제 스스로 약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번 질문을 할까요? 이 사람이 자기가 돈이 열리는 나무가 이제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웹사이트일까요? 아니면 자기라고 했을까요? 웹사이트.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은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린 나무가 된 것이다. 자기가 됐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왜냐하면 내가 자기가 오롯이 다 그거를 과정을 다 경험을 했고 자기가 그 과정을 통해서 신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다 잃어도 이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실제로 자기가 돈 나무가 된 거예요. 진짜 사업가는 자기가 되는 거고 웹사이트는 자기가 운영하는 툴이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업가는요 있잖아요. 사업을 가지고 있어서 사업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업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리고 다시 다 없어져도 이뤄낼 수 있는 그 신념, 기술 A부터 서비스부터 이 사람은 다 시작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웹사이트 커스터머부터.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걸 돼 있는 걸 사도 다 잃어버렸어요. 돼 있는 걸 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니고 그냥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치르고도 직원을 두고도 잊어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0에서부터 다 키운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다른 걸 갖다 준다고 해도 못 키울까요? 키워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사업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배우는 건 사업가를 우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건 방법은 주어지는 거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을 배우고 사업을 배우고 노하우를 배우고 다 내 걸로 재활을 하는 게 그게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게. 우리 각자가 돈나무가 되는 거예요. 못 뺏어가. 아무도 못 뺏어가. 경험에서 나오는 그렇죠. 처절하죠. 처절하지만 네. 처절해야지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키우고 다 한 그 과정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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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성공을 시켰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미 이제 위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 방법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아는 데에서만 끝나지 않고 자기가 체화를 해야 돼요. 여기서 부글부글도 나오고 미쳐버리는 것도 나오고 견디는 힘 이런 게 다 나와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사이트를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철학으로 남는 거지. 지금 우리는 아직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철학을 만들고 있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보선 사장님은?
저요? 어떤 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파트 2. 정신이 없어 애들. 하려면 손 잘 들어요. 넘어간다. 그러면 잘 넘어간다. 뭐라고요? 거의 이런 설렁탕 내용 잘 같아. 넘어. 근데 이 장에도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제대로라는 거, 제대로. 어? 그리고 거기에 공부와 역경이 나왔어. 역경은 그냥 필수 과정이라는 거죠. 나한테만 온 일이 아니고, 아, 나한테만 뭐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여기 안 맞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게 필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응? 맞아, 일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래서 천리길도 급하게 말고 한 걸음부터 라는 얘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불을 놓친대요. 근데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를 예를 들면서 아, 이 사람은 원래 저렇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스포츠 선수가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맨날 그런 연습한, 그런 피나는 연습 시간과 그 다음에 즉석으로 막 소집해가지고 트레이닝 받은 거, 그 다음에 부상, 늘어나는 인대, 수술, 재활 과정, 이런 모든 역경의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한 번에 발탁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결과에 포커스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본투비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 그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부자가 되는 공식은 국토 대장정만큼이나 길고 어렵다. 미리 얘기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길고 힘든데 성공하려면 불을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사건이 아닌, 목적지가 아닌 여정 자체를, 어떻게 여정을 갈 것인지, 이 트립을 어떻게 해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도구를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이제 지도 요소들이 있어요. 여행을 딱 시작한다. 그러면은 4가지 요소가 있대요. 첫 번째는 지도.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주는 그 지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차를 운전하고 갈지. 그 차량은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세 번째, 길. 길은 여러분이 여행하는 재정적 진로. 그리고 네 번째, 속도는 여러분의 생각을 실행해서 옮기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행, 추월차선을 우리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고 지금 딱 또 다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차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도를 이제 딱 폈어. 근데 그 지도가 인도로 갈 것인지, 서행 차선으로 갈 것인지, 고속도로로 갈 것인지, 추월 차선으로 갈 것인지를 일단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지도를 딱 폈는데, 네,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갈래? 이제 이거를 서제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제 당신의 선택이라는 거야. 모든 거는 자기의 선택. 근데 그 선택은 어떤 걸로 이루어졌어? 내가 믿는 걸로 인해서 선택을 하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거를 선택해도 좋지만, 그 선택은 결국은 당신이 뭘 믿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당신이 뭘 믿는지, 그 신념 체계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념. 남들이 얘기하는 그걸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어?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계속 이걸 유지하는 거잖아.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사니까, 서행 차선이 아니고 인도로 가는 걸 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내려라. 다른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 신념 체계를 바꿔라. 당신의 신념 체계는 당신이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아까 어떤 지도 얘기했어? 천천히 가는 약간 꼬부랑꼬부랑으로 가든지 아니면 서행 차선으로 가든지 고속도로 팡팡으로 가든지 그 지도를 어떤 지도를 들 것인지는 내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이 책을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아유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겠어? 좋은 책이었네. 덮어.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거를 더 우리한테 신념으로 적용해서 이거를 이용할 건지를 생각하는 입장이 틀린 거죠. 그렇죠. 저희 이제 뉴스킨 하기 전에는 이런 책을 읽었으면은 이러면서 또 이제 뉴스킨 전에 이 책을 읽었으면 이해가 안 돼. 뭔 말인지. 그 덮어 내려가는 10년 전의 책인데도 이렇게 무섭다니까. 우리가 이제 평생 받은 그 사고방식이 영향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받고 이 전 세대에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하나 세팅되는 게.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 중에 인도는 가난으로 나를 이끌 것이고 서행 차선은 나를 평범한 삶으로 이끌 것이고 추월 차선은 나를 부로 이끌 것이다. 어떤 거를 집어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목적지인 진정한 본질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부에 대해서 진정한 본질을 이제 부자가 됐잖아. 이 사람 자수성가하고 돈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이 돈이라고 얘기했어? 돈이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진정한 본질의 법칙을 거스르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진정한 본질의 법칙을 거스르려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진정한 법칙. 진정한 본질의 법칙을 거스르려면 부자가 되는 진정한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맞아. 지켜야 하는 네.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게임을 하는데 내가 블랙잭을 하는데 블랙잭은 게임은 원래 잃었다가 이겼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만약에 15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상한 거죠. 뭔가 틀린 거죠. 게임의 법칙에서 뭔가 그 확률에서 뭔가 벗어난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사자들은 사람을 물어 안 물어? 무는데 이 사자를 정말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면 이 사자를 보통은 약육 강식의 상황에서 당연히 먹혀야 되는데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는 뭔가 이 사람들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긴 거고 그 특별한 노력은 사실 자연 법칙에서 거스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법칙에서 거스른 방법이고 그 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인드부터 그리고 부자가 되는 어떤 특별한 스킬을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 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그 핵심 사고 방식, 그러니까 이런 철학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이제 부딪히고 여태까지 내가 행동했던 사고 방식과 부딪히고 행동이랑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 일어날 건데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특별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얘기를 하는 거야. 부채에 대한 인식, 내가 빚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당신이 빚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빚이 당신을 통제하는가. 기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빚에 깔려서 다시 다음 직업을 돈을 버는 과정을 스탑을 할 수가 없어요. 크레딧 카드를 당장 내야 되니까. 그렇죠? 시간.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관리하는가? 시간이 많은가 적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시간에 대해서도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시간.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시간에 대해서 모두가 공짜로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하지만
부자들은 시간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레버리지라는 개념, 그쵸? 건강 수명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다 틀리게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교육에 대한 인식, 당신의 인생에서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 가야 된다고 모두가 얘기하죠. 가방끈이 길어야 된다고 모두가 얘기하죠. 여기서 내가 지금 어떤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깎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인식, 당신의 인생에서 돈의 역할, 무서워, 돈이 무서워, 돈에 대해서 돈이 나를 장악했어. 돈에 대해서 끌려다녀. 돈은 당신한테 도구인가, 장난감인가, 아니면 많은가, 적은가. 그리고 주요 수입원, 어떤 것이 주요 수입원인지, 그리고 당신의 순자산을 늘려주는 주요 전략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런 자산을 늘려보려고 한 적이라도 있는지, 당신한테 부는 뭔지. 사장님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부를 생각해요? 부는 뭐예요? 그냥 램보르기니 끌고 명품 쫙 가지고 있고 큰 집 맨션에서 살면 부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부. 근데 이것 또한 자기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틀리게 정의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개인의 어떤 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의 방정식. 어떤 부의 방정식이 당신의 부에 대한 가치관 계속 나와요. 가치관이 자기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아니 그 지도를 가지고 그 목적지에 가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정해준 부의 모습? 아니, 자기가 그것조차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과 통제력. 당신은 자신의 삶과 재무 계획을 통제하고 있는가? 컨트롤. 삶에 대한 의인식.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부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이랑 지금 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냐는 거죠. 지도는 세 가지 지도 말했죠. 서행차선, 그러니까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뭐에 따라 만들어진다고 얘기했냐면 가치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가치관. 당신의 가치관, 신념에 따라서 부의 지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관이 중요하다는 거야. 부의 가속도는 여러분이 선택한 지도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진화할 뿐 아니라 재무계획이 가속도를 받느냐 멈추느냐를 결정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재무계획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무계획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도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컴이 얼마고, 아니면 갚아야 빚이 얼마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럭셔리를 가지고 있던 거는 부에 대해서 부의 지도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나와요. 네, 3장. 인도. 우리 인도부터, 인도, 그러니까 지금 부의 세 가지 지도 얘기했죠.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얘기했어요. 이거부터 다음 시간에 얘기할까? 어떻게? 왜냐면 보선 사장이 안 읽었잖아. 그리고 시간도 지금 됐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인도만 얘기해? 네. 3번 인도만 얘기할까?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다 읽으세요. 네, 인도가 꽤 커요. 그러니까 일단 다 읽어. 인도, 아니, 될것 같아요. 1이니까. 오케이. 안 길어, 안 길어. 4까지. 아니, 평범한 삶을 만드는 지도. 5까지. 5까지. 추월차선. 그리고 끝내고 나서, 왜냐면 전체적으로 되던지 안 되는지 아무튼 읽으세요. 거기 5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해. 5. 오케이? 추월차선. 네네. 오케이.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 나는 소수정예가 좋아.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급발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추월차선으로 가는데 요번 이 책을 읽는 시간이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